자, 그러면 우리 한번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스타트되는 문제는 247번이네요. 페이지 68쪽으로 와서 우리 247번 한번 봐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전개도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확인해야 되는 거 우리 원뿔대라고 했습니다. 대충 우리가 이 전개도를 통해서 모양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모양이겠어? 밑면의 길이가 조금 더 크고 좀 위쪽으로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위에 똑같이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친구가 원뿔대지. 맞아요? 이 친구의 특징은 뭐야? 이 친구의 특징은 원래 존재하고 있던 원뿔이라고 했던 요소에서 그냥 평행하게 밑면이랑 평행하게 숭덩하고 잘라낸 친구야. 맞아? 우리 이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전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약 원뿔대가 아니라 원뿔을 전개했다고 가정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거 뭐라고 부르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모선인가? 아무튼 옆에 있는 선분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요거 AD의 길이인 6cm가 됐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 요 사실까지는 좀 캐치를 하고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6cm인 것이다 까지 좀 이해를 하고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어때요? 요거 x라는 친구입니다. 맞아요? 우린 요 x라는 친구가 궁금해. 근데 이 x라는 친구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 여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똑같죠? 부채꼴 뭐? ADE의 호의 길이랑 똑같아요. 맞아?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 ADE의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 각도. 맞아? 또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반지름의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뭐만 확인해주면 돼? 요거의 각도를 확인하러 가야 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아이고 이거 젖어있네요. 잠시만. 아무튼 우리 요거의 각도를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확인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 있어. 뭐야? 바깥에 있는 호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호 BC의 길이 어떻게 구해주냐면은요. 요거 우리 호 BC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 이 바깥에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지. 맞아요? 이거 뭐예요? 우리 그냥 4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얘는 4파이입니다. 근데 이 4파이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냐면요. 원래 있던 부채꼴 ABC 원래 요거 확장시킨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몇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12파일 거야. 맞아? 근데 우리 요거 각도 A의 그걸 하면은요. 얘가 뭐야? 우리 360도분의 각 A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이해됐을까? 이게 만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요거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자, 파이끼리 이렇게 약분 4랑 12 나눠줘.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없애주면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알 수 있느냐? 각도 A라는 친구가 120도구나. 맞아? 즉 뭐야? 전체 원에서 길이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겠다. 맞아? 그럼 우리 이거 토대로 이 작은 원도 바로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전체 둘레 몇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전체 둘레 6파이라고 하는 친구에서 몇 분의 몇이 궁금하다고? 3분의 1. 즉 2파이가 우리가 원했던 요 친구구나. 맞아? 근데 이 친구는 뭐랑 똑같아? 이 원의 둘레였으니까 2x 파이. 그러므로 우리는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1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천천히 우리가 구하려면은 뭘 구해야 되는지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면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페이지 71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71쪽으로 넘어가서 256번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자. 한번 읽어보면은 다음은 희영이네 모둠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다면체들을 조사할 때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뭘 하라는 거야? 아, 그냥 요거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얘가 어떤 면체인지 어떤 다면체인지 확인해달라는 거죠. 그쵸? 자, 확인해보자. 아, 정사면체를 가지고 있나봐. 정사면체의 면의 개수래. 우리 정사면체 보자마자 뭐 떠올려야 돼? 아, 얘는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친구지. 맞아? 그러니까 면이 몇 개야? 4개였을 겁니다. 다음, 정20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랬어. 우리 정20면체 꼭지점의 개수 몇 개야? 12개. 그치? 요것도 외워주면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20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그 전개도를 만든대요. 미안해. 정12면체의 모서리를 잘라 그 전개도를 만들 때 우리가 잘라야 하는 최소한의 모서리의 수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너무 사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지. 맞아? 그래도 우리 하나만 확인해보자. 정12면체라는 친구, 우리 정12면체라는 친구는 몇 각형을 이루어져 있어? 오각형. 몇 개? 12개. 그치? 우리 6개씩 묶어가지고 그림만 한번 그려보자. 오케이? 자,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거냐면은요. 좀 정오각형이 아니어도 이해 좀 해줘요. 예를 들어 요거 하나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여기 하나 붙일게. 잠시만. 자. 이렇게 하나 붙일 수 있죠? 그쵸? 어때?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를 붙이고 여기다가도 우리가 하나를 붙이고 여기 너무 이상한데? 잠시만. 자, 좀 아니어도 이해 좀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5개를 6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쵸? 사실 좀 그림 많이 이상해요. 선생님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내가 요거는 조금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얘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가지고 잠시만 다시 그려줄게요. 이게 선생님이 진짜 그림을 잘 못 그려. 봐봐, 쟤도 화내잖아요. 그림 못 그린다고. 오, 많이 화내네. 왜 이렇게 요건 좀 외워야 됩니다. 모양을 외우지 않으면은 풀기 힘들어요. 일단 요렇게 해서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개도를 펼쳤을 때 얘는 하나로 어느 정도 붙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 6개의 모양이 하나 나타나게 되고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여기에 하나 또 얘 타고 더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나 또 잠시만 얘랑 여기로 연결되면 안 되잖아. 얘랑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하나, 여기에서 타고 가는 거, 여기에서 타고 가는 거, 이쪽에서 타고 가는 거, 여기에서 타고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총 몇 개가 그려졌어? 12개가 그려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 모서리를 최소한으로 자른다고 했잖아. 그쵸? 내가 몇 개를 잘라야 되는지를 보니까 내가 자른 거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아. 맞아? 사실 자른 거라는 거의 의미는 뭐야? 내가 붙일 수 있는 거지. 맞아? 우리 접을 수 있는 거 여기는 이미 붙어 있잖아. 이거 자른 거야?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뭐야? 내가 붙이려고 했을 때 붙는 개수만큼 우리가 잘라준 거 아닐까? 맞지? 그럼 확인해 보자. 자, 얘네 2개가 얘랑 얘가 붙을 겁니다. 맞아요? 좀 색깔 다르게 봐주고 싶은데 노란색으로 볼게요. 요거랑 얘가 붙어요. 그쵸? 요거 정오자로 할게요. 이미 하나 붙였어요. 맞아요? 또 어때? 얘랑 얘가 붙겠죠? 이해됐어요? 그쵸?
한 개 더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랑 뭐가 붙을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붙어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붙겠다. 그치? 그럼 그 다음 거 뭐랑 뭐가 붙을까? 이 친구랑 뭐가 붙어? 이 친구가 붙겠죠. 그쵸? 또 세 주세요. 또 뭐야? 아, 얘랑 얘가 붙을 것 같아. 그치? 5개 찾았어, 이미. 너무 많아, 근데. 그치?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얘들 먼저 찾으세요. 또 뭐야? 얘랑 얘가 붙죠. 또 얘랑 이 친구가 붙을 겁니다. 그치?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붙였을 때 이어지는 얘들 먼저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어때? 얘랑 얘가 붙죠? 또 어때? 얘랑 얘가 붙겠네, 그러면. 그치? 붙을 수밖에 없잖아. 얘네 둘이 이어져 있으니까 지금 딱 봐도. 그래서 하나 더 나오고. 또 뭐랑 뭐가 붙어?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얘들이 두 개가 좀 연속적으로 붙을 거고. 이해됐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는 아이들을 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을까? 근데 요걸로 해서 우리가 붙여야 되는 얘들을 찾아줄 수도 있는데 반대로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 내가 붙어있는 개수로 빼줘도 되지 않을까? 맞아? 왜냐면 요거 붙어있는 얘들 개수 셀 수 있죠? 맞아? 자, 반대로 이번에 생각합니다. 붙어있는 얘들 확인할 거야. 뭐야? 하나, 둘, 셋, 넷, 5. 맞아? 여기 또 뭐 있어? 여기 6. 그치? 그리고 7, 8, 9, 10, 11개. 맞아요? 우리 가장 많이 붙어있는 거 확인해보니까 몇 개가 붙어있어? 11개가 붙어있잖아. 맞아? 그럼 붙어있는 얘가 11개야.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서리는 어떻게 됐겠어? 잘렸겠지. 맞아? 우린 붙어있거나 잘렸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붙어있는 거의 개수가 11개였지? 그러니까 잘린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정12면체의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예요? 30?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붙어있는 친구 몇 개라고 했어? 11개. 맞아? 그러므로 뭐라고 나오는 거야? 아, 내가 잘라야 되는 거는 19개 정도는 잘라줘야 되는구나. 이해됐을까요? 좋습니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255번 문제예요. 요거 조금 어려웠죠? 이거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는 형태잖아. 그쵸? 이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은 모양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는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 좀 최대한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자, 이게 정8면체를 좀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제 울리는지는 알겠다. 자, 대충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좀 얘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은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좀 더 예쁘게 보고 싶긴 한데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때 나 이 A랑 B 얘네들을 좀 기준점으로 볼게요. 오케이? 이 A랑 B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는 거야. 아, A가 요 모양이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럼 A가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럼 얘가 밑에 있는 친구가 뭘로 나와야 돼? B로 나올 수 있겠지. 맞아? 그치? 얘네 두 개로 미리 고정시키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아니면 옆으로 둬도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얘네 두 개가 옆에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니까 얘를 B를 여기다 둬도 괜찮아. 두 개 중에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그냥 위에 있는 걸로 할게. 오케이? 자, 그럼 옆에 있는 거 우리 A랑 B가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해했어. 맞아? 그리고 보니까 그 옆에 붙는 얘 뭐가 붙을 수 있어? 이 친구가 붙을 수 있지. 맞아? 그리고 이 친구가 붙을 수 있지. 왜? 얘랑 최종적으로 딱 모양 봤을 때 요거랑 뭐가 붙어야 돼? 얘가 붙잖아. 맞아? 우리가 맞물렸을 때 얘랑 얘가 붙기 때문에 우린 순서대로 A, B 요쪽에 뒷면에 있는 건 뭐겠어? 6이라는 친구.
맞아? 여기 A 옆면에 붙어있는 건 뭐예요? 우리 36이라는 친구가 붙어있을 겁니다. 이해됐을까? 그리고 보니까 어때? 아, 36이라는 친구가 또 붙어있는 거 뭐 있어? 4 붙어있지. 맞아? 36이 맞물려 있는 거는 A랑 6이랑 4잖아. 그치? 36 여기 이쪽에 있으니까 나머지 4는 어디에 있어? 여기 뒤쪽에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괜찮아? 그리고 또 맞물리는 거 한번 봐봐. 자, 얘 접었을 때 요 A, 이 A랑 또 뭐가 맞물리죠? 여기 D라는 친구가 맞물리죠. 그쵸? 그러니까 아, A랑 붙어있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D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괜찮아? 그리고 어때? B랑 맞물려 있는 친구는 누구야? C. 그치?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야? 9네. 아, 여기 뒷면에 있는 친구가 하나 더 있을 건데 얘가 9구나.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마주보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봐보자. 왜? 평행한 두 면이라고 했으니까 마주보고 있는 얘들일 거 아니야. 그쵸?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A랑 마주보고 있는 거 뭐야? 반대편에 있는 9가 마주보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B가 마주보고 있는 친구는 뭐야? 저기 반대편에 있는 4랑 마주보고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어때? 6이 마주보고 있는 친구는 누구야? 밑에 있는 D라는 친구랑 마주보고 있을 거고 36이 마주보는 건 뭐야? 이쪽에 있는 C랑 마주보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얘네를 다 곱한 친구들이 일정한 값을 띈대요. 몇이 된대? 전부 다 72가 돼야 된대.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아, 8이랑 곱했을 때 8, 9, 70이잖아. 그치? 그래서 A가 8인 거야. 맞아? 다음은 B인데 B는 뭐야? 아, 얘를 나눠주면 몇이 나와? 18, 18이 나오죠. 맞아? 그렇고 또 C, 아 D구나. D는 뭐가 나와? 6이랑 했을 때 12라는 친구가 나올 거고 C는 뭐가 나오겠어? 2라는 친구가 나올 겁니다. 이해됐을까? 그러므로 우리 결론 지어보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A랑 D의 곱. 아, 12 곱하기 8. 맞아. 그리고 B랑 C의 곱. 아, 18 곱하기 2. 얘네 두 개를 뭐 해줬으면 좋겠대? 빼줬으면 좋겠대. 맞아? 아, 이거 계산하기 싫은데 해야겠지? 8이 16에 8일은 8이니까 96 마이너스 우리 36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결론적으로 몇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60이라고 마무리 지어줄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많이 졸리나요, 원진씨? 잠 깨야 돼요. 중요하니까. 자, 262번으로 가겠습니다. 약간 졸리면은 서서 들어도 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안 듣는 것보단 서서 듣는 게 좋아요. 물론 이렇게 다 일어날 줄은 모르겠지만 자, 약간 서서 들을 거면 살짝 뒤로 한 번만 좀 빠져서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서 그렇게 앉아서 들어도 되니까. 자, 26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뭐라고 되어 있어?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고 해요.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거야. 맞아? 이때 생긴 뭐가 궁금하대요? 단면이 궁금하대요. 그 단면에 뭐가 궁금해? 둘레의 길이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해됐을까? 자, 이거 외워주세요. 내가 회전체에 대해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은요,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 거울로 그냥 데칼코마니로 붙여주시면 모양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그려줄 거예요. 어떻게 그려? 아, 여기에서 10cm, 여기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계산 안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그치? 똑같아. 요 친구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선생님이 지금 색칠할게요. 이거 이렇게. 이 색칠한 게 단면이에요. 오케이? 이 색칠한 게 단면이야. 그럼 이 단면에 뭐가 궁금해? 우리 둘레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궁금해? 넓이가 궁금해요. 오케이? 자, 우리 둘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둘레는 뭐라고 할 수 있을 거냐면은요. 여기 1, 2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한 거. 이거 주황색이 안 보이겠지? 혹시 안 보이니? 주황색으로? 색깔 구별 되죠?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보여주면은 이게 둘레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칠한 부분. 오케이? 이 둘레를 우리는 결국에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둘레를 우리는 결국엔 이게 몇 센치구나 라고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고요. 또 다음 넓이입니다. 넓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아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울게. 왜냐면 색칠한 거면 좀 안 보이니까. 자, 그럼 우리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일단 밑에 있는 친구가 너무 보기 싫게 생겼잖아. 그치? 이 친구가 어떤 모양인지 확인해 줄게. 어때? 우리 여기 길이 몇 센치로 주어져 있어? 4cm. 요거 길이 몇 센치야? 4cm. 어때? 우리 하나의 원처럼 보이지? 제대로 하는 4분원으로 보이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반대편까지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반원이 된 거야. 이해됐어? 우리가 요거를 평면으로, 우리가 원하는 평면으로 만들었을 때 밑에 있는 친구는 결국에 반원의 형태를 띠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자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어차피 우리 2배 해줄 거잖아. 어차피 여기랑 여기 똑같으니까 2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절반만 계속 봅니다. 절반 중에서 이제 둘레의 길이 구할 거예요. 우리 요거 몇 센치로 이미 주어져 있어? 10cm로 이미 하나가 주어져 있어. 여기의 길이 몇 센치로 주어져 있어? 4cm로 주어져 있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여기가 1cm죠? 그쵸?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몇이야? 3cm.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보자. 여기 이미 수직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리고 요거 길이가 4cm래. 요거의 길이가 3cm래. 그럼 우리 여기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이미 주어져도 있네. 5cm라고. 너네 피타고라스 안 배웠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주어져 있나 했습니다. 문제 풀어주면서 순간. 자, 5cm라고까지 주어져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 뭐야? 요거. 4분원의 호의 길이만 몰라요. 맞아요? 우리 4분원의 호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야? 4지. 맞아?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의 둘레는 몇이에요? 우리 8파이잖아. 맞아? 거기에 대해서 4분원이라고 했으니까 몇 분의 몇? 4분의 1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거 계산만 한번 해보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10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22 더하기 2파이라고 나올 거예요. 맞아요?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레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다? 44 더하기 4파이라고 둘레의 길이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음 두 번째, 넓이 구해주겠습니다. 네? 넓이도 구해야 되지 않아? 그쵸? 자, 이번엔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해? 어차피 이거 삼각형이잖아. 맞아? 위에 있는 거 삼각형이야. 밑변의 길이가 몇 cm? 8cm. 맞아? 높이가 몇 cm? 6cm. 그러니까 넓이는 몇이야?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입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우리 이 친구 넓이 못 구해요. 어떻게 구해야 돼?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를 이용해야겠지.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는 2개입니다. 하나는 뭐야? 우리 4분원의 넓이 구할 수 있어. 맞아? 자, 4분원의 넓이 몇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원의 넓이 16파인데 그 중에서 몇 분의 몇? 4분의 1이란 말이야. 이게 4분원의 넓이입니다. 맞아? 그거를 뭘로 빼줘야 돼? 이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빼줘야 돼. 맞아? 요거의 한 변의 길이 몇인데? 밑변이 3, 높이가 4잖아. 맞아? 그래서 그대로 빼기 2분의 1에 3의 4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 그럼 이거 약분돼서 4, 6이 24.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주니까 뭐가 돼? 4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해주니까 마이너스 6까지. 맞아요?
그러므로 얘는 최종적으로 몇이라고 할 수 있다? 18 더하기 4파인데 우리는 여기서 뭐가 궁금해? 2배 해준 게 궁금하지. 그러니까 얘한테 곱하기 2까지 진행을 해주면은 우리는 36 더하기 8파이라는 친구가 뭐였더라? B였더라. 라고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우리 이제 A랑 B라는 친구를 너무 잘 구해줬어. 그럼 어때? 마무리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 그쵸? 내가 마무리 계산은 따로 해주지 않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26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얘는 뭐를 한대? A랑 C를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회전을 시켰대. 맞아? 그리고 또 뭐 한대? 회전체를 회전축에 대해서 뭐한 평면이야?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고 합니다. 맞아요? 잘랐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회전축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회전을 하면 얘 뭐가 생겨? 원뿔이 생겼지. 맞아? 간단하게 생각해봐. 내가 원뿔을 만들었는데 회전축의 수직이야. 회전축의 수직이면 다른 말로 뭐야? 밑면에 평행하게네. 맞아? 밑면에 평행하게 잘랐어. 뭘 만든 거야? 원뿔대를 만든 거야. 맞아? 우리는 원뿔대를 만들었는데 그 원뿔대로 만들어진 이 요거 주황색 있지? 이 친구의 단면의 넓이가 밑면의 넓이에 뭐가 됐으면 좋겠대? 16분의 9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 요거 아까 전에 이 문제 봤었지? 비슷한 거 봤었어. 어떻게 했었어? 전개도 그려주지 않았었나요? 그쵸? 우리는 전개도를 그릴 겁니다. 어떤 전개도? 뿔대의 전개도를 그릴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 자, 뿔대의 전개도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나올 거냐? 아, 밑면이지 얘가. 맞아? 이거 만들었을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원을 먼저 그립니다. 가장 큰 원. 그때 이 친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12고요. 여기에 되어 있는 뭐가 있어? 부채꼴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채꼴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부채꼴에 대해서 우리가 수직으로 잘랐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른 친구가 하나 더 있을 거고 얘에 접하는 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아까 이거 모양 봤지? 이거 분명히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 하나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 어때? 아, 모선의 길이가 20이라고 주어져 있구나.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거 높이 26이란 친구가 어디에서 쓰이는 건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가 안 쓰여요. 알겠죠? 아직까지 안 쓰여요. 이거 좀 이따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은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저게 오류가 나가지고 저것만 돌아오면 하자. 오케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거 혹시 초록색 좀 너한테 신경 쓸 수도 있겠구나. 자, 왜요? 아니에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이해됐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의 길이 우리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해? 이 친구의 둘레의 길이. 맞아? 이 친구의 둘레의 길이니까 요거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까? 이 친구가 B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는 붙어있는 친구는 B', 이 친구는 A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우리는 B랑 B'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 12에 대해서 얘로 만든 둘레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24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 얘를 통해서 만든 큰 원이 있을 거야. 맞아? 그 친구의 둘레의 길이 몇이야? 40파이죠. 맞아? 이 40파이에 곱해준 거야. 뭐를? 360도분의 각 A라는 친구를. 맞아요? 이거 마무리 계산해보자. 파이끼리 없애줄 수 있죠? 그리고 4끼리 약분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10이랑 이 친구의 6 없애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36을 위로 넘겨주게 되면은 우리 각 A라는 친구가 어때? 6 곱하기 36이니까
662, 36에 6, 38, 216이 나오겠네요. 아, 각 A라는 친구가 우리 216도가 나온다는 것까지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어렵겠구나. 왜냐면은 딱 보니까 어때요? 우리 각 A라는 친구가 216도, 너무나도 계산하기 어려운 숫자로 나왔어. 맞아요? 그러면 사실 얘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 단면의 넓이가 회전체 밑면의 넓이의 16분의 9가 됐으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되긴 하는데 너무나도 복잡하게 나올 것 같아. 그쵸? 그럼 요거 지우고 조금만 편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해요. 하나만 바꿀게요.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냐? 아까 전에 우리가 원뿔대로 자른다고 했죠? 어차피. 맞아? 그러면 잘라놓고 시작을 할게. 이렇게 자를 겁니다. 이해됐어?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원뿔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맞아요? 그쵸? 그때 단면의 넓이가 회전체 밑면의 넓이의 16분의 9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단면의 넓이는 뭘로 나와? 원으로 나오지 않아? 맞아?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 요거의 반지름의 길이를요, x라고 얘기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 단면의 넓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x제곱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친구가 뭐래? 밑면의 넓이, 즉 12제곱의 파이. 맞아? 이 친구의 몇 분의 몇이 되겠대? 16분의 9가 되겠다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자, 이때 우리 12제곱은 몇이에요? 144죠. 그리고 16분의 9, 그리고 파이까지. 이해됐을까? 네. 괜찮아? 자, 그리고 16분의 9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어떻게 약분이 될까? 9로 되네요. 다행이다. 9로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결론 지어보면 어떻게 돼? 아, x제곱 파이라는 친구는 81 파이. 아, 파이끼리 지워주면 우리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9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아, 여기가 9cm래요. 맞아? 여기가 9cm래. 근데 여기가 12cm였지. 이거 닮음인데? 잠깐만. 이거 닮음 말고 뭘로 해주면 되지? 물이요? 잠깐만요. 이것만 이 문제만 마무리하고 갔다 오자. 선생님이 순간 닮음 말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자, 그럼 닮음 말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밑면으로부터 몇 cm에서 잘랐나죠? 맞아? 즉 우린 여기 이쪽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 우리 요거의 길이를 잠깐만 K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면은 우리 요거 이 친구의 길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6에다가 K를 빼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럼 이 상태로 접근 한번 해보자. 뭐라고 접근할 수 있을 거냐면은 우리 밑에 있는 이거 사다리꼴이죠. 맞아? 우리 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어때? 9 더하기 12죠. 맞아? 그리고 뭘 곱해줘? 높이. 맞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해?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16 마이너스 K지. 맞아? 이거 안 보여요. 조금만 나중에 한번 더 적어줄게. 얘가 뭐랑 똑같아? 전체 삼각형의 넓이죠. 맞아? 즉 뭐야?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6인 겁니다. 이해됐을까? 계산만 한번 해보자. 전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소거하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어때? 우리 9 더하기 10이 몇이야? 21이니까 우리 얘를 21K라고 적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9 곱하기 16 마이너스 K야. 오케이? 16 마이너스 K에서 K만 먼저 빼면은 마이너스 9K라고 나올 거고, 맞아? 플러스 뭐야? 9 곱하기 16이라고 나올 겁니다. 맞아? 얘가 뭐랑 똑같아? 12 곱하기 16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 21K 빼기 9K 몇이에요? 22K. 여기까지 맞지? 그리고 어때? 9 곱하기 16을 넘겨줘. 근데 어때? 16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묶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3 곱하기 16. 맞아? 왜냐면 12 빼기 9니까. 다음 계산해보자. 3이랑 약분해서 4, 4랑 약분해서 4. 맞아? 결론적으로 우리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4. 아, 우리가 자른 밑면의 높이는 몇 cm에서 잘랐다? 4cm에서 잘랐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잠깐만 그럼 쉬었다 할게요. 히터는 안 켜져 있어요. 네? 네, 열고 싶으면 여셔도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 26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선생님 이게 마지막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요거 풀고 우리 바로 이제 진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전개도에서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얼,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소문자 얼이라고 한대요. 그쵸? 이때 이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뿔대의 뭐가 궁금해? 모선의 길이. 원뿔대의 모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친구가 궁금한 겁니다. 여기까지 맞을까? 네. 자, 그럼 우리 확인해보자. 얘네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120도라고 했어요. 맞아? 근데 나 이 원뿔대의 모선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요걸로 보면 좀 복잡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가장 긴 모선의 길이를 x, 그리고 여기 짧은 모선의 길이를 y라고 한번 해줄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일단 또 각각 설정도 해보자. 이 친구 A, 이 친구 B, C, D라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우리 120도 같은 거는 120도는 360도에 대해서 3분의 1이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 호 AB의 길이 좀 빠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 우리 AB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아,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전체 둘레의 길이는 몇이야? 2x 파이죠. 맞아? 이 친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준 거야? 3분의 1만큼 해준 거야. 맞아? 다음 우리 호 CD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되겠어? 똑같이 y에 대해서 2y 파이에 대해서 나누기 3이라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보를 얘기하고 시작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진이도?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 AB라는 친구를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어. 뭐야? 이 친구의 둘레의 길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도 할 수 있다? 대문자 2열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이 CD라는 친구는 뭐야? 얘 작은 원의 그거기 때문에 소문자 2얼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때 우리 얘네 두 개를 같다라고 둬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때? 파이끼리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쵸? 이 끼리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낸 정보는 뭐야? 아, 얼이라는 친구는 3분의 x였구나. 맞아? 얘도 마찬가지야. 파이끼리 사라지고 이끼리 사라져. 아, 소문자 얼이라는 친구는 3분의 y였구나.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 대문자 얼 빼기 소문자 얼을 알고 있잖아. 맞아? 아, 얘랑 얘를 빼면은 뭐가 나온대? 5가 나온대. 맞아? 그래서 보니까 어때? 분모 3분 3 분모가 다 똑같네?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 3분의 x-y가 5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x-y를 뭐라고 할 수 있어? 15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어때? 우리 x에서 y를 빼면 뭐가 나와? 모선의 길이가 나오네. 모선의 길이는 몇이었다? 15였다. 이해됐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진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린 또 열심히 진도를 한번 나가 볼 거예요. 자, 요거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복습을 한 챕터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각기둥의 뭐 건널비 같은 거는 좀 쉬우니까 여기는 다 넘어갑니다.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건 뭐야? 뿔의 건널비 쉬워요. 대신 뭐가 어려워? 뿔의 부피. 부피는 뭐 해줘야 돼? 뿔 3분의 1 곱해줘야 돼. 그리고 뭐 이거 원뿔도 마찬가지지. 근데 달라집니다. 9는 외워줘야 될 것 같아. 우리 9 같은 경우에는 어때? 건널비 몇이야? 4파이 얼제곱 외워줘야 됩니다. 4파이 얼제곱. 부피는 어떻게 나와? 3분의 4파이 얼 세제곱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외워줘야 돼. 아니다. 요거는 외우지 말자. 요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원뿔과 구와 원기둥 부피 사이의 관계예요. 부피 사이의 관계. 맞아?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냐면은요. 이렇게 하나 원기둥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이때 완전히 일치하게 구가 들어간 거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옆면에 붙고 윗면에도 붙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원뿔도 어때? 윗면에 붙고 밑면에 붙게 들어간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부피 관계가 어떻게 된다? 1대 2대 3이 된다. 요건 꼭 쓰입니다. 이거 문제 풀면서 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 27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직육면체에서 뭘 빼준 거야? 삼각기둥을 잘라내고서 남은 입체도형이래요. 그때 이 입체도형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하나는 뭐야? 건널비. 하나는 뭐야? 부피. 그치? 우리 건널비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사실 여기서 빠진 부분하고 채워진 부분, 새로 생겨난 게 뭔지 확인해주면 돼. 오케이? 자, 건널비에서 빠진 부분 뭐야? 여기 윗면 하나 빠졌어. 맞아? 또 여기 밑면 하나 빠졌어. 오케이? 맞지? 그리고 새로 채워진 부분은 뭐야? 요거 각에 있는 옆면이 새로 채워진 거야. 오케이?
이걸 왜 확인했냐면은 이거 확인하면 금방 풀립니다. 오케이? 자, 직육면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냥 원래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먼저 볼게. 오케이? 마주보는 거 똑같은 거 두 개씩 있지.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 거냐? 2 곱하기. 오케이? 자, 밑면부터 보자. 6, 7이 42. 맞아? 그리고 또 어때? 요거랑 요거지? 7, 9, 63.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요거니? 9, 6이 54. 맞아요? 이게 원래 건널비란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에서 빠졌어. 뭐가 빠졌어? 이 친구의 넓이지. 맞아? 이거 뭐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맞아? 근데 이게 몇 개 빠졌어? 2개 빠졌어. 이해됐어? 좀 안 보이나?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 플러스 이번엔 채워진 거 한번 봐볼까? 채워진 거 어때? 요거 옆면 하나 채워졌잖아. 하나. 맞아? 근데 이 친구는 어때? 아, 밑면의 길이가 5cm, 높이는 어때? 9로 다 통일이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5 곱하기 9. 그리고 또 어때? 요쪽에 있는 거 3 곱하기 9. 그리고 또 어때? 4 곱하기 9까지. 맞아? 우린 얘를 이렇게까지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거 마무리 계산만 해주면은 답이 나와요. 이거 마무리 계산만 해주면은 답이 나오는데 이거 계산하면은 뭐 대충 엄청 큰 숫자 나오긴 합니다. 대충 몇 정도 나오지? 한 414 나올 거예요. 아무튼 계산 한번 해줄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마무리 한번 해보자. 우리 40에 63, 54 좀 더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얘네 두 개 먼저 더하니까 몇이야? 105점. 맞아? 105랑 54 더하니까 몇이야? 159인가? 그치? 거기한테 2 곱해주니까 우리 몇이라고 할 수 있냐? 318. 여기까지 맞지? 그리고 이렇게 약분해서 마이너스 12. 그치? 그리고 생각해보자. 우리 45, 27, 36 더하는 것보다 그냥 9로 묶어놓고 5 더하기 3 더하기 4 몇이야? 12를 곱해주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 그치? 이거 근데 하려고 보니까 어때? 아, 얘가 9 곱하기 12야. 맞아?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318 그리고 빼기 해줘서 8 곱하기 12로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318 플러스 8이 16에 8일은 8, 96까지. 이해됐을까? 계산해보면 얘가 몇이 나와? 414.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다음 부피입니다. 부피는 훨씬 쉬워.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에서 뭘 신경 쓰자고 해서 쌤이 빠진 부분이야, 결국에. 그리고 채워진 부분. 근데 우리 부피는 채워진 거 있어? 없지. 그냥 빼기만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아, 원래 있던 부피 6 곱하기 7 곱하기 9 여기에서 빼준 거야. 뭐를? 요 삼각 기둥. 얘 어떻게 나와? 밑면 2분의 1에 4에 3 높이 9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어느 정도 약분이 돼서 마무리 다시 좀 지어보면 6 곱하기 7 곱하기 9 빼기 6 곱하기 9야. 맞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6 곱하기 6 곱하기 9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36 곱하기 9, 9, 6이 54, 9, 3, 27? 그래서 324라고 아마도 나올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어떤 걸 볼 거냐? 279번입니다. 요 문제를 왜 봤는지 한번 봐야 돼.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는 문제 안 풀어줄 거야.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야.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른쪽 그림에 하나의 모서리가 40cm인 어항이 있대요. 정육면체 모양의. 맞아? 근데 뭐라고 했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0cm의 정육면체를 넣은 거야. 그치? 그리고 물에 가득 채웠대. 그쵸? 그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속에 있는 물체를 꺼냈을 때 그치? 가득 차 있던 곳에서 얼마만큼의 물이 내려가서 수면을 이루냐라는 겁니다. 이해됐을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결국에 부피가 여기에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채워져 있느냐 똑같겠죠? 맞아?
생각을 해봐. 내가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있어. 내가 500ml짜리 물이 있어. 100ml를 마셨어. 그럼 몇 밀리 남을 수밖에 없어? 400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가득 채워져 있는 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이 작은 정육면체만큼의 물을 마신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만큼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그거를 한 번 더 표현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만 한번 해볼게. 우리 정육면체의 부피 몇이야? 작은 거 20 곱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20의 3승이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맞아? 얘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돼. 뭐가? 이 친구 이렇게 잘라냈을 때 나온 요 직육면체의 모양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줘? 높이를 우리가 K라고 설정을 했을 때 맞아? 설정을 했을 때 얘가 뭐인 거야? 40 곱하기 40 곱하기 K로 바뀐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좀 특이한 방법이긴 한데 양변에 20을 두 번 나눠줄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20의 3승이었으니까 두 번 나누면 얘가 20이 되겠죠? 맞아? 그리고 20을 나눴어. 40에다 20 나눠 2죠? 40에다 20 나눠 2예요. 이렇게 정리가 일단 뭐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 우리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4로 나눠주니까 5 하면서 끝난다. 여기까지 오케이? 요거는 그냥 사실 정석적인 방법도 맞는데 그냥 계산하기 귀찮아서 간단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결과물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은 지금은 그냥 전개한 다음에 계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 계산은 더 빨라져요. 자, 아무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어떠한 도형에다가 물감을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어떤 백지장이 하나가 있어. A4 용지가 하나 있어요. 내가 한 면에 색칠할 거야. 오케이? 그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너네가 앞면에다가 칠을 하나 뒷면에다 칠을 하나 한 면에 칠을 한 거지. 사용한 물감의 양도 어때? 동일할 거야. 맞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맞아? 그럼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확인해보면 어떤 거야? 내가 이 부분에 칠을 하나. 여기 선생님 빈 곳입니다. 이 빈 곳에 칠을 하나 똑같겠지. 맞아?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 밑에 있는 거에 칠하는 거랑 여기에 칠하는 거, 요 옆면이랑 여기에 칠하는 게 어때요? 동일할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잘라낸 게 원래 건널비랑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져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널비를 그냥 뭐라고 해주면 되느냐? 가로의 길이가 7, 세로의 길이가 5cm. 내가 높이는 잘 모르는 직육면체가 있는데 얘를 그냥 그대로 빼고 올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요거 전체에 대해서 건널비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2 곱하기 뭐야? 7 곱하기 5. 35죠. 그 다음에 어때? K 곱하기 5, K 곱하기 7이니까 얘를 우리가 12K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얘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19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 자, 마무리 해볼까? 2로 나눠요. 몇이야? 95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맞지? 그 다음에 35로 빼줘요. 그럼 우리 12K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60이라고. 그럼 K를 몇이야? 5였구나. 높이가 5인 친구였구나.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어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가 궁금하대. 맞아? 보니까 입체 도형의 부피 원래 모양은 어때? 7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25 곱하기 7입니다. 맞아요? 근데 얘를 빼줘야 돼. 뭘로 빼줘야 돼? 부피가 60인 도형을 덜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60으로 빼줘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얘는 계산하자. 7호 35에 7이 14, 175 마이너스 60이니까 우리 부피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115. 여기까지 맞죠?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페이지 넘어갈게요. 우리 18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원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의 이거 건널비 문제를 풀 때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편이냐면은요, 내가 어느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이 어떨까를 좀 신경을 써주는 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에서 내려다봤다고 생각을 해봐. 결국에 겉넓이는 겉에 있는 거잖아. 내 눈에 실제로 보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했을 때 여기랑 요 위에 게 더해지면서 뭐가 되겠어? 그냥 요거 밑면이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결국에 겉넓이 얘를 위로 올려보면은 아 우린 요거 밑면을 얘 두 개 더해주면 돼. 겉넓이가. 맞아? 그럼 차이점이 생기는 건 결국에 뭐야? 아 여기에 있는 옆면 여기에 있는 옆면만 우린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자 그럼 겉면만 구해볼게요. 요건 내가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할게. 겉면 보면 얘 그냥 툭 잘랐을 때 펴질 거 아니야. 길게. 그치? 전개도로 봤을 때 아 얘는 길게 펴지겠다. 그때 뭐가 중요한 거야? 아 여기의 높이는 지금 6으로 주어져 있어. 맞아? 여기서 우리 궁금한 건 뭐야? 아 요거의 길이. 맞아? 이거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 이 원의 둘레의 길이. 맞아? 이 원의 둘레인데 보니까 어때? 아 반지름의 길이가 7cm네. 여기가 몇이야? 14파이구나. 이해됐어? 아 이게 겉넓이야. 맞아? 그럼 이번 작은 거는 어떻게 써? 높이가 몇으로 바뀌어? 5로 바뀌어.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래? 4니까 아 옆면이 8파이. 이해됐을까? 이렇게 해서 그냥 겉넓이 마무리해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쉬우니까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밑에 있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284번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똑같은 물통이 있어요. 자, 어떤 물통을 꽉 채울 거야. 이해됐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원기둥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추구기 아시나요? 추구기. 자, 추구기에서 비가 막 내렸어. 비가 막 내렸어. 그랬더니만 이만큼의 물이 찬 거야. 오케이? 절반만큼 찼어. 그게 우리 500ml가 찼다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 추구기를 꽉 채우려면은 물 몇 밀리를 더 부어줘야 돼? 500ml를 더 부어줘야 되지. 맞아요? 이해됐어?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얘랑 부피가 똑같은 이런 원뿔을 만들어 볼게. 오케이? 여기에다가 내가 500ml의 물, 여기에 있는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여기다 부어서 넣었어. 오케이? 그랬더니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 좀 높이 찼어. 맞아? 우리 남은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면 몇 밀리 더 채워줘야 돼? 500ml지. 맞아? 왜냐면 우리 모양이 바뀌어도 전체 부피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내가 1리터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문제에서 이 주어진 페트병 있지? 내가 뒤집으면 혹시 부피가 바뀌나? 전체 부피가? 안 바뀌어. 혹시 내가 뒤집었을 때 채워져 있는 물 양이 바뀌나? 안 바뀌어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에 부피 있죠? 안 채워져 있는, 공기가 채워져 있는 부피. 맞아? 이 부피랑 여기에 공기가 채워져 있는 이 부피는 어때야 돼? 동일해야 돼.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결국에 우리는 이 노란색과 이 노란색이 같은 겁니다. 완전히 동일해야 돼요. 이해됐어? 자, 그랬을 때 우리 여기의 부피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우리 이 페트병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야? 3이지. 즉 밑면의 넓이가 몇인 거야? 9파이인 거야. 맞아? 밑면의 넓이가 9파이면서 높이가 7이지. 맞아? 그럼 이거 부피가 몇인 거야? 7, 9, 63 파이 이거인 거야. 맞아요? 얘가 우리가 채워야 하는 부피라고. 그치? 근데 이제 물이 채워져 있는 부피는 어디에서 나와? 얘랑 똑같지? 맞아? 얘는 어떻게 나와? 9파이 곱하기 15cm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몇이에요? 95? 45에다가 9, 1은 9, 135파이 세제곱센티미터. 맞아요?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더해달라는 거야. 왜? 이 병의 부피가 궁금했으니까. 이해됐을까요? 놓쳤다. 밑으로 해서 날라갔어. 선생님이 잡는 거 보고 있었는데 진짜 아쉽게 놓쳤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 문제 상당히 약간
어렵다기보다는 그거죠. 내가 개념적으로 부피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알겠죠? 내가 부피에 대해서 조금 최대한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저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여요. 아무튼 287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사각뿔대가 있는데요. 건널비가 몇이래요? 540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맞아? 이때 뭐가 궁금해? H. 아, 여기 옆면의 길이가 궁금하구나. 이해됐어? 자, 그럼 우리 요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번. 넓이, 건널비를 구한다고 했잖아. 맞아? 딱 우리 밑면의 넓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12제곱이죠. 맞아? 윗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6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을 구해야 되는데, 자, 생각해보자. 위에도 정사각형, 밑에도 정사각형이야. 이거 내면 다 어때? 모양이 똑같겠지. 맞아? 내면이 다 합동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얘를 그냥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4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괜찮아? 그래서 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좀 꺼내서 보니까 밑면의 길이가 12 그리고 하나가 6이면서 높이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 H라고 되어져 있는 뭐인 거야? 사다리꼴인 거야. 등변 사다리꼴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요거 마무리 지어보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2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10이니까 18 곱하기 H라는 친구를 해준 게 결국에는 건널비가 될 거고 얘가 몇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540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 마무리 한번 해볼까? 12제곱 몇이에요? 144. 6제곱은 36. 그 다음에 요거 그 마무리 해보면은 2랑 18 약분돼서 9, 49, 36, H가 540이다. 맞지? 자, 선생님한테 보이긴 하는데, 일단 계산 좀 해줄게요. 자, 144랑 36 더하면 몇이 나와요? 180이 나오죠? 맞아? 180으로 빼주세요. 빼면 몇 나와요? 그쵸? 36을 나눠주면 몇 나와요? 아, H가 10이었구나. 아, 10cm였구나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그냥 나중에 혹시 나 이거 계산하기 싫어 라고 하면 144, 36의 배수죠? 36, 540도 36의 배수입니다. 요거 이용하셔도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89번으로 갈게요. 얘도 우리가 조금 창의력을 써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창의력을 써줘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창의력을 써야 됩니다. 자, 아무튼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 A, B에 같은 양의 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직육면체의 그릇이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하면 어때? 여기 수직이겠죠? 그치? 여기도 수직일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때? 여기도 수직일 거죠? 그쵸? 그럼 우리 이 친구를 조금 가져와서 좀 모양을 봐주면은요. 우리 요거의 길이가 9cm죠? 맞아요? 그쵸? 그리고 어때? 요거의 길이가 7cm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몇 cm예요? 4cm인 거죠. 그쵸? 얘를 가져와 보면은 이런 모양의 이게 아닌데 잠깐만. 아무튼 미안해요. 요거 밑에 보여줄게요. 이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지금 한 게 밑변의 길이 맞아? 그리고 얘가 뭐가 돼? 높이가 되는 친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이 친구의 부피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은요. 밑면의 넓이 뭐야? 7 곱하기 9에다가 2분의 1 곱해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9 맞아? 그리고 부피가 궁금했으니까 뭐까지 곱해주면 돼? 4까지 곱해주면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끝나? 아니야. 왜? 뿔이잖아. 그치? 그 3분의 1이라고 한 거죠? 뿔이니까 우리 요거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마무리해보자. 2랑 4에서 어느 정도 약분, 3이랑 9에서 어느 정도 약분 되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42. 여기까지 맞아? 얘랑 얘가 동일해야 된대. 그쵸? 자, 얘 우리 뭐라고 볼 수 있어? 얘 삼각 기둥으로 볼 수 있어. 맞아? 왜 마주보고 있는 이 두 밑변이 동일하고 높이가 일정하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얘 기둥으로 볼 수 있으니까 밑변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몇이야? 우리 여기 부분이 7이지? 그치? 여기가 7, 여기가 뭐야? x니까 밑변의 길이는 7 곱하기 x의 2분의 1. 맞아? 그리고 높이가 몇 cm로 주어져 있어? 4cm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해됐을까?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어때? 2랑 4 약분해서 이렇게 될 거고 결국엔 몇이야? 14x라고 될 겁니다. 이 14x가 뭐가 돼야 돼? 4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옆에 있는 문제로 넘어갈게요. 291번 문제입니다. 자, 이걸 해서 1회전 했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차례대로 구해달래요. 여기까지 맞죠? 자, 한번 확인해보자. 선생님이 이거 입체 도형 모양 결계 뭐야? 데칼코마니로 생긴다고 했죠? 그쵸? 얘가 그대로 만들어져서 이쪽에 이렇게 있을 거야. 단면도의 모양이. 맞아? 얘가 이렇게 회전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원기둥이 하나가 존재하는구나. 맞아? 이렇게 원기둥이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얼마만큼 빼준 거야? 이 삼각형을 통해서 만들어낸 뭐가 생기겠어? 예를 들어 이걸 회전시키면 뭐가 생겨? 삼각 원뿔이 생기지. 맞아? 이 원뿔로 빼준 거야. 그냥 깊게. 맞아?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요걸 토대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한번 볼게요. 어때? 요거 밑변은 포함되겠죠? 맞아? 그리고 어때? 요거 옆면 포함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안에 색칠되어 있는 걸 보면은 뭐인 거야? 원뿔이 존재할 건데 이 원뿔의 겉넓이인 거야. 맞아? 이해됐어? 이 원뿔의 겉넓이는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원뿔의 겉넓이? 전개해? 부채꼴이지? 그치? 요 밑면이 요쪽에 이렇게 붙어 있겠지? 맞아? 이 중에서 뭐가 궁금한 거야? 여기의 넓이가 궁금한 거야. 부채꼴의 넓이가.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이해했을 거니까. 자, 1번. 어차피 우리 겉넓이도 궁금하고 부피도 궁금하니까 주어져 있는 우리 원 기둥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원기둥부터 봅니다. 원기둥. 자, 원기둥의 겉넓이를 먼저 한번 볼게요. 오케이? 자, 원기둥의 겉넓이 밑변 신경 쓰지 말자. 얘는 나중에 보고 그냥 한 번에 볼게요. 자, 밑변의 넓이. 밑면의 겉넓이부터 보자고 했죠. 자, 밑면의 넓이 몇이에요? 662, 36이니까 36파이. 맞아? 원기둥이라고 했으니까 밑면 몇 개 있어? 2개 있어. 맞아? 여기에 더해줍니다. 뭐를? 옆면. 맞아? 옆면의 겉넓이 더해줘야 될 것 같아.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밑면의 둘레의 길이니까 12파이에다가 높이 8을 곱해준 겁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우린 얘를 최종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냐? 72파이 더하기 몇이야? 8이 16에 8일은 8, 96파이. 즉 우리는 얘를 168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얘가 원기둥의 뭐야? 겉넓이. 맞아? 자, 그 다음에 원기둥에 우리 또 뭐도 구해줘야 돼? 부피도 구해줘야겠지? 맞아? 부피는 더 구하기 쉽다.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있는 친구 36파이. 맞아? 그 친구한테 뭐 곱해주면 돼? 높이만 곱해주면 되니까 우리 이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 86에 48, 83, 24, 288 세제곱센티미터라고. 맞아요? 우린 이렇게 해서 원기둥에 대해서 전부 다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원뿔 구해달라고 했지.
원뿔은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그대로 여기에 생겨있는 새로운 삼각형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맞아요. 얘 똑같아. 길이가 몇 cm야? 6cm야. 오케이? 자, 건널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널비는 뭘 구하고 싶은 거라고 했어? 이거, 우리 이 원뿔의 건널비가 궁금한 거야. 맞아? 그럼 뭘 알아야 돼? 이거 부채꼴 알아야 되지. 부채꼴의 넓이. 맞아? 이거 부채꼴의 넓이를 알려고 해서 보니까 모선의 길이가 몇이야? 10으로 주어져 있어. 맞아요? 그러면 요거 A라고 했을 때 요 각 A 확인해 줘야겠지. 맞아. 전체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전체 큰 원의 둘레의 길이는 몇이야? 20파이야. 거기한테 360도 곱하기 A라는 친구, 각 A라는 친구를 곱해주니까 뭐가 나온대? 이 밑에 있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나올 거래. 맞아. 이 밑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인데? 6cm라고 주어져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나온다? 12파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더니만 어때? 0끼리 없애줘. 그 다음에 2랑 이렇게 해서 없애줘. 맞아. 그랬더니만 각 A가 몇 도가 나와? 아, 또 36 곱하기 6도가 나와. 아, 얘도 숫자가 또 너무 커졌어. 맞아. 아, 이거 210이 맞는데 뭔가 계산하기 너무 귀찮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거 귀찮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하긴 해줘야겠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각 A라는 친구가 36도분의 36 곱하기 6이라고 적어 놓을게. 오케이? 이렇게 적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이제 얘 넓이 구하러 가야 되잖아. 맞아? 이거의 넓이를 구하려면 사실 얘만 알고 있으면 돼. 그쵸?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은 우리 요렇게 접근하지 말고 좀 다르게 접근하겠습니다. 볼게요. 우리는 결국에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얘가 궁금하지? 맞아?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 했냐면 12파이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파이끼리 약분시킬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마무리해보면 어떻게 돼? 아, 360도분의 각 A라는 친구가 20으로 나눴을 때 5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360도분의 각 A가 5분의 3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채꼴의 넓이 구해볼게요. 자, 전체 원의, 큰 원의 넓이가 우리 100파이인 거 알고 있죠? 맞아? 얘한테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만큼 더 곱해줘야 되냐면 360도분의 각 A, 즉 5분의 3을 곱해줘야 되잖아. 맞아? 우리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20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20파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60파이죠. 미안해요. 자, 5분의 3 곱하면 어때? 20파이 곱하기 3이니까 얘를 우린 60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우리 어때? 아, 이 부채꼴에 대해서 부채꼴에 대해서 우리 옆면의 건널비가 몇이에요? 60파이 더하기 어때? 요거 밑면의 넓이도 해야 되잖아. 밑면의 반지름이 몇이었어? 6이었으니까 36파이까지, 즉 9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면서 뭐가 만든 거야? 우리가 부채꼴의 건널비. 맞아? 그 다음에 부채꼴의 부피 구해줘야겠지. 부피는 구하기 쉽다. 어떻게 해줘? 높이가 8cm네. 맞아?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 아까 몇이었어? 36파이였지? 얘한테 뭐 곱해줘? 3분의 1까지. 그러니까 뭐가 돼? 8이 16에 8이는 8, 96 세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우리 일단은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까지 열심히 구할 필요 없어요. 원기둥과 부채꼴의 각각 건널비, 부피, 건널비, 부피를 구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요거 뺀 거의 부피는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이용해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맞아요. 이걸 두 개를 빼주게 되면은 결과물이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288 빼기 288 빼기 96 하면 몇이 나와요? 196이 나올 거예요. 그쵸?
192가 나올 거예요. 미안합니다. 요거 계산 한번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건널비만 확인해보자. 건널비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 원기둥이 이렇게 있었을 때 맞아? 얼마만큼 빼준 거야? 요거만큼 빼줬었죠.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 신경 쓰자고 했어? 새로 더해진 부분과 없어진 부분 신경 쓰기로 했죠. 맞아? 새로 더해진 부분은 어때? 아까 전에 여기에 이 원기둥을 우리가 전개도 만든 게 요거였을 때 이 친구가 새로 더해진 부분이야. 맞아? 빼진 부분은 뭐예요? 이 친구가 빼진 부분이야. 맞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어때? 원래 있던 원기둥에 있는 168이라는 친구에서 더해진 거를 먼저 한번 계산해보자. 요건 기억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몇이었었냐면 아까 전에 60파이라고 했을 겁니다. 맞아요? 저 168파이죠. 여기까지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없어진 부분 빼줘야 돼. 없어진 건 뭔데? 요거를 제곱한 친구 36파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거 결국에 계산해주면 얘도 몇이 나와? 192파이가 나오면서 마무리해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두 개 다 192파이가 나와요. 자, 내려갑니다. 292번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변의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원뿔이 존재를 하는데요. 얘를 그냥 툭 굴려가지고 쭉 돌렸더니만 뭐가 이 원뿔이 4바퀴 돌아가지고 처음 자리로 돌아왔대요. 맞아요? 그치? 그때 이 원뿔에 뭐가 궁금한 거야? 건널비가 궁금한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여기 얘를 종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점선을 종이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이 종이로 얘를 몇 번 감쌀 수 있는 거야? 4번 감쌀 수 있는 거야. 뭐를? 이 원뿔의 옆면들을. 맞아? 그치? 근데 그게 뭐라고 했어? 넓이라고 했잖아, 결국에. 맞아? 우리 이 원의 넓이는 구할 수 있나요? 어떨 것 같아? 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일단은 뭐라는 거야? 아, 요거 건널비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는 거구나.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또 마무리를 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 한 변의 길이가 몇 cm? 8cm. 이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cm. 맞아? 자, 그러면은 잘 신경 써보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종이가 이 원뿔을 몇 번 감싼다고 했어? 4번 감싼다고 했지.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 얘의 전개도 그릴 수 있잖아. 이 원뿔의 전개도. 그치? 우리 원뿔의 전개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야? 이런 모양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가 4번 붙였더니 4번 회전시켰다고 했잖아. 그치? 4번 붙였더니 뭐가 나왔어? 온전한 원이 나온다고 하네. 무슨 말이야? 아, 4분원이구나. 맞아? 얘를 전개했을 때 이 원뿔을 전개하면은 부채꼴이 4분원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을까? 그럼 우리 모선의 길이를 잠깐만 K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우리 8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맞아?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 마무리 한번 지을 수 있어. 어떻게? 호의 길이를 통해서. 자, 호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뭐야? 이 K파이죠? 맞아? 얘한테 얼마만큼 곱해준 거야? 4분원이니까 4분의 1만큼 곱해준 거야. 얘가 뭐랑 똑같아? 이 원의 둘레의 길이니까 16파이랑 동일해. 맞아? 이거 18 아니에요. 16입니다. 16파이랑 동일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어때? 아, 파이끼리 약분 이렇게 약분 곱해줘서 32. 아, K란 친구가 몇이었더라? 32였구나. 아, 모선이 32cm였구나. 맞아? 그럼 우리 넓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해? 88이 64파이. 여기 밖에 있던 원이죠. 맞아? 다음은 어때? 플러스 32의 제곱 파이의 4분의 1이잖아. 맞아요? 이게 상당히 좀 값이 크긴 한데 우리 요거는 계산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근데 이거 계산하기 싫지? 그러면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예쁘게 바꿀 수 있냐 하면 우리 30이 2의 몇 승이에요? 2의 5승이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얘 뭐라고 할 수 있어? 2의 5승의 제곱이죠? 그리고 4분의 1 맞아? 그럼 우리 얘 뭐라고 할 수 있느냐? 2의 10승 나누기 4분의 1이기 때문에 2의 8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2의 8승은 몇이에요? 256 맞나? 아, 그럼 얘가 어때? 256파이 더하기 64파이였구나. 오케이? 그럼 몇이 나온다? 320파이가 나오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되셨을까?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9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구에 8분의 1을 잘라내고 남은 입체 도형이라고 해요. 맞아? 자, 그때 뭐가 궁금해? 얘의 겉넓이가 궁금하대. 맞아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겉넓이 신경 쓸 때 확인하라고 한 거 뭐야? 무엇이 없어졌는가? 맞아? 또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생성됐는가잖아. 맞죠? 자, 봐보자. 생성된 거부터 봐볼게. 우리 요거 부채꼴, 요거 부채꼴, 요거 부채꼴. 어때? 색이 똑같은 모양이지? 부채꼴 3개가 추가됐어. 맞아? 그리고 겉넓이로 없애진 거 보니까 원래 여기 막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 얘가 없어졌지. 맞아? 얘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1이야. 8분의 1. 맞아? 그래서 우리는 전체 겉넓이의 8분의 1이 없어졌어. 오케이? 그럼 우리 9의 겉넓이 구할 수 있잖아. 9의 겉넓이 뭐예요? 4월 제곱 파이였죠? 맞아? 자, 그럼 우리 요거 9의 겉넓이 몇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8이니까 4 곱하기 8, 8에 64 파이야. 맞아? 여기에서 8분의 1이 없어졌대지. 맞아? 그럼 몇 분의 몇만 남은 거야? 8분의 7만 남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제 여기에서 더해집니다. 뭐가? 이 부채꼴 3개가. 맞아? 이 부채꼴 뭐가 더해진 거야? 넓이가 더해진 거니까 구해볼게요. 하나의 부채꼴의 넓이 볼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8이니까 어때? 64파이죠. 맞아? 거기에서 90도인 게 3개가 더해졌네. 무슨 말이야? 4분의 3 곱해달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요거 마무리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요거는 계산 안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말한 개념만 이해했으면은 우리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297번입니다. 자, 지름의 길이가 12cm인 구 모양의 쇠구슬이 있는데요. 얘를 녹여서 지름의 길이가 4cm인 구 모양의 쇠구슬을 만들 거래. 맞아? 자, 우리 부피라는 개념은 결국엔 차지하고 있는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우리 부피는 모양의 변형돼도 바뀌지 않습니다. 불변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12cm인 지름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어.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 거야? 6인 거죠. 맞아? 우리 요거의 부피 몇 분의 몇 곱해야 돼? 부피? 3분의 4. 그러면 얘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6에 몇 해야? 이거 그러면 몇이야? 3분의 4 곱하기 6에 몇 승? 그리고 여기까지 맞지? 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가 뭘로 만들 거야? 지름의 길이가 4cm.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거니까 3분의 4 곱하기 2의 3승 곱하기 파이라는 친구를 몇 개 만들 거래? K개 만들 거래. 맞아? 그치?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자, K개를 만들었어. 그치? 근데 최대 개수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얘가 K가 가장 컸으면 좋겠어. 근데 아무리 커도 얘는 어때야 돼? 이 왼쪽에 있는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얘보다 더 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든 거니까 부실공사한 거잖아. 안에 구멍 뚫어놓고 만든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끼리 약분 가능하죠? 그쵸? 3분의 4끼리 지울 수 있죠? 2의 3승 나눠주면 뭐가 돼? 3의 3승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27보다 작거나 같은 K. K는 몇이다? 최대 27개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좋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 299번으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부피가 아마 4374cm인 아마 4374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의 원기둥이 있대요. 근데 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데? 크기가 같은 구 3개를 딱 맞게 넣었대. 맞아? 자, 근데 이거 우리 한 개는 배웠지? 맞아? 우리 원기둥에 딱 들어맞게 들어가는 기둥 하나.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이라고 했어? 2대 3이잖아. 맞아? 근데 얘가 3개로 바뀌었어. 그치? 쉽게 생각하세요. 3개로 쪼개시면 됩니다. 오케이? 원기둥이 3개인 거야. 그러면 정확히 3등분한 거지. 하나의 부피가 몇인 거야? 4374. 얘를 나누기 3 해줘. 그러면 몇이야? 1458? 오, 선생님들 계산이 빨라요. 너무 좋아요. 자, 여기 보면 어때? 1458이란 얘가 있어. 맞아? 얘랑 1458이랑 구체의 부피를 우리가 K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의 관계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대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 배웠니? 비율? 네. 아, 다행이다. 그럼 어때? 얘네 두 개 곱한 거, 얘네 두 개 곱한 게 어때?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리 3K를 뭐라고 할 수 있어? 2 곱하기 1458. 맞아? 자, 3으로 나눠보자. 얘가 뭐가 돼? 2 곱하기 3, 4, 12 그리고 3, 8에 24, 3, 6, 18 2 곱하기 486이 되겠네. 오케이?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 2, 6, 12 2, 8에 16 972 아닌가요? 그쵸? 우리 그래서 972였구나. 아, 구 하나의 부피가 972다. 요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오케이? 원래 스텝 2에서도 몇 문제를 좀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풀어드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말로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한 번만 돌려봐줘. 선생님 최대한 빠르게 올려줄게. 자, 주말 사이에 한번 돌려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육면체의 각 면의 중앙에 사각 기둥으로 뚫었대. 맞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얘가 겉넓이는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어요? 나 부피 알려줄 거야. 부피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봐봐. 내가 겉넓이 여기 뚫었어 하나. 맞아? 여기도 하나 뚫었어. 그치? 여기도 하나 뚫었어 사각기둥으로. 맞아? 우리 사각기둥의 부피는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 일정한 부피로 3개를 뚫었으니까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뭐가 있어? 가운데에 겹치는 부위가 있어. 내가 첫 번째에 뚫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뚫을 때 가운데 거 뚫려 안 뚫려? 안 뚫려. 이미 뚫려져 있잖아. 맞아? 그러면 내가 원래 3개만 빼줬어야 되는데 여기 빈 곳만 빼줬어야 되는데 가운데는 몇 번 빼진 거야? 3번이나 빠졌어. 나는 한 번만 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준다? 가운데에 겹쳐지게 된 정육면체 하나를 2번 더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개수보다 많이 빠진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까지만 한번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는 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305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왜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줄 거냐면 문제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느낌인지. 자, 예를 들어 선생님 이거 물병 있죠? 이거 물병. 이 물병을 앞에 한번 봐줘요. 선생님 봐줘요. 이 물병을 요렇게 세로 자른 거야. 오케이? 이렇게 세로 잘랐어. 그랬더니만 이거 세로 나오진 않겠지? 아무튼 이런 절반 정도 되는 물병이 생겼습니다. 오케이? 이 물병에 대해서 얘네가 어떻게 한대? 얘를 45도만큼 이렇게 기울이는 거야. 오케이? 기울였어. 그랬더니 이렇게 잘렸으니까 원래 물이 여기로 넘쳐 흘러 내려갔겠지. 얘는 반대로 나갔지만 아무튼 이렇게 흘러 내려갔을 겁니다. 맞아요? 그때 남아있는 물 양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 결국에 뭘 구해달라는 거야? 부피를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냐? 자, 요거 이렇게 보고 설명을 해줄게. 반원이야. 이 물병을
너네가 여기 정면에서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단면. 오케이?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여기가 원래 이렇게 있었어. 그치? 그랬을 때 물이 원래 이만큼 차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때? 이 친구랑 평행하게 이렇게 지면이 있겠지? 맞아? 이 친구를 여기 꾹 눌러가지고 좀 기울여줬어. 맞아? 얼마만큼 기울여줬냐면은 맞아요. 이렇게 45도. 맞아요? 그때 중심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여기야. 맞아? 그치? 근데 얘가 얼마만큼 남아있겠어? 직선으로 좀 길게 높이만큼 9cm만큼 남아있겠지. 이거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기둥으로 볼 수 있어. 기둥으로. 그치? 기둥이잖아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아, 여기에 넓이만 알면은 부피를 구할 수 있어. 왜? 높이가 9cm인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맞아? 자, 우리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어떻게 배웠어? 요렇게 내리지. 맞아? 우리 요거 넓이 부채꼴의 넓이잖아. 근데 여기가 45도네? 맞아? 여기가 몇 도겠어? 90도입니다. 90도. 이거 90도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는 나중에 이건 좀 한 번 더 왜 90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여기가 90도가 나와요. 아, 4분 원이구나. 원의 반지름이 몇이야? 8이구나. 요거 넓이 우리 구할 수 있어. 맞아? 그리고 어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지. 두 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얘의 넓이가 나와. 그리고 얘가 어떻게 존재한다?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오케이? 이렇게 끝나는 문제였던 겁니다. 이 문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거 보려고 했어요. 307번. 자, 선생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본 모양으로 겉넓이를 이해해 달라고 했어. 맞아? 자, 봐봐. 내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여기 비어 있어. 맞아? 얘네들의 굴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몰라. 맞아? 근데 다행히 얘네가 직육면체라고 했으니까 굴곡은 없겠다. 맞아? 근데 여기 빈칸이 뻥 뚫려 있네. 무슨 말이야? 아, 다행히 여기 90도지. 맞아? 4분원으로 이루어진 기둥으로 뻥 뚫어준 거야. 맞아? 그랬더니만 여기 몇 cm 있어? 5cm래. 이게 뭐야? 높이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모양으로만 나타내보면 어떤 모양이 된다? 이렇게 직육면체가 원래 이렇게 존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뻥 구멍을 뚫어버린 거야. 이해됐을까?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해됐어? 이 모양의 그거였다. 근데 여기가 1cm, 여기가 이거잖아. 겉넓이 어떻게 구해달라는 거야? 여기 4분원 구해달라는 거지. 4분원의 옆에 둘래. 맞아요? 그리고 4분원의 위에 둘래니까 요거 한번 신경 써주세요. 오케이? 근데 요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거 겉넓이라고 했지. 그치? 없어진 부분과 더해진 부분 신경 써달라고 했었잖아. 그것까지 한번 신경 써서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이해됐을까? 좋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자. 자, 308번 방금 내가 위에서 말한 거랑 똑같아. 4분원에 관련된 문제야. 결국에. 알겠지? 어딨냐? 어디 갔지? 하나 있는데. 아, 찾았다. 31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너네가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해야 돼. 잘 봐. 현수가 조각품을 만들 거야. 그런데 뭐래?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의 비가 3대 4인 원뿔과 원기둥이 밑면의 길이가 일치하게 붙였대. 맞아? 자, 되게 간단해. 자, 원기둥이 이렇게 존재를 해. 맞아? 거기에 뭘 붙였어? 원뿔을 붙인 거야, 그냥. 여기까지 괜찮지? 맞아? 그리고 이 입체 도형의 옆면을 깎아가지고 가장 큰 원뿔 모양의 입체 도형을 만들었대. 맞아? 잘 생각해봐. 깎아서 원뿔을 만들려면 어떤 모양으로 깎아야 되냐면 여기랑 최대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장 꼭지점과 여기 옆면에 대해서 직선으로 있는 부분만큼을 모선으로 해서 쫘라락 굴려서 깎아야 돼. 맞아?
그랬을 때 우리 깎여 나갔을 때 몇만큼 줄었대? 32만큼 줄었대. 맞아? 그럼 우리 얘는 그냥 결국에 뭐인 거야? 높이 주어져 있고 밑면의 길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친구잖아. 이거 부피 구할 수 있어. 맞아? 그리고 우리 어때? 이거 각각의 부피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설정했을 때? 아, 높이가 3대 4라고 했잖아. 아, 원뿔의 높이는 3K, 원기둥의 높이는 4K라고 얘기를 해놓고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각각 만들어서 더한 거랑 요거 새로 만들어진 친구랑 떼보면은 32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얘는 이거 알려주려고 한 거야. 이렇게 원기둥 두 개, 원기둥과 원뿔을 붙였어. 얘를 통해서 새로운 원뿔로 잘라내고 싶대. 어떻게 하라고? 꼭지점과 얘를 이어버리면은 가장 큰 놈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